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실에서 팀장한테 불합리한 지적을 받았는데, 속으로는 억울해 죽겠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던 순간, 아니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겼다가 집에 와서 혼자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되씹으며 밤새 잠 못 잔 경험, 혹은 SNS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 동창 피드를 보다가 갑자기 내 인생 전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감각,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몇인데, 사회생활 몇 년인데, 어릴 때는 저 나이쯤 되면 뭔가 다 알 것 같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고, 어른스러울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여전히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감정 조절 안 되고, 내가 왜 이러나 싶은 순간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리고 진짜 어른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책 제목은 어른의 그릇입니다. 저자는 고전 연구가 조윤재, 출판사는 청림출판, 올해 2026년 2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조윤재 작가, 이름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말공부,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등으로 누적 70만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책에서 작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난 10년 넘게 동양고전의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매달렸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다고, 그 반성에서 이 책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전을 연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조차도 마음 공부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문제는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느냐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이 뭘 말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핵심 상징은 그릇입니다.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는 거죠.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죠. 근데 그릇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깨끗해야 하고, 넘치면 덜어내야 하고, 비어있을 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담느냐는 전적으로 그 주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뭘 버리고 뭘 새로 채울지, 그 선택이 결국 내 성품을 만들고 내 삶의 격을 결정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총 52주, 1년의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빚어내기, 정돈하기, 닦아내기, 키워내기. 이 4단계가 마음 그릇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 빚어내기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맹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맹자가 말하길, 인간에게는 누구나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쉽게 말하면 불쌍한 마음,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맹자는 이걸 착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욕심과 유혹에 굴복하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버리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나쁘게 사는 건 타고난 게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건 뒤집어 보면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결국 내 선택이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순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순자는 맹자와 반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봤죠. 성악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결론이 같습니다. 본성이 선하든 악하든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덕성을 기르는 것이고, 그 방법은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 이 첫 번째 장에서 저는 하나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한 가지에만 집중할 때 다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멀티태스킹에 옥사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장, 정돈하기입니다. 이 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신독, 쓴도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삼간다는 뜻입니다. 남이 볼 때는 잘하는데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죠. 저자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진짜 마음 공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도 안 볼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잘하는 건 공연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진짜 성품은 혼자 있는 시간에 드러납니다. 다산 정약용도 새벽마다 마당을 쓰는 일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마음을 정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또 하나 건져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으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행동에는 그렇게 감정이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행동이 유독 나를 자극한다면 거기에 내가 들여다봐야 할 뭔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 닦아내기입니다. 이 장은 감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찔렸습니다. 저자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이 잘못이 없는 것보다 낫다. 공자의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딱 몇 가지로 나뉩니다. 부끄러워서 인정하는 사람, 방어적으로 변명하는 사람, 화를 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 그냥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는 사람. 저자는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허물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허물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교만이 부끄러운 거라고. 이 말이 왜 무겁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감정 중 하나가 분노인데 분노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내가 틀렸을 때 화를 내면 잠깐은 상황이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 그릇은 오히려 더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다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심한 유배 생활 중에 몸이 무너지고 복숭아뼈에 구멍이 나고 이가 빠지고 오한에 시달리면서도 다산은 저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걸 단순한 위인의 이야기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하는 일에 집중하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살아남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자 조윤재가 이 책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단순히 고전을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70만 독자에게 수많은 지혜를 전달해온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데 소홀했다고 고백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독자를 위한 책이기 이전에 작가 자신이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쌓여버린 것입니까? 네 번째 장, 키워내기. 이 장에서 책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저자는 맹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 싫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하기 싫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운동도, 공부도, 일찍 일어나는 것도, 감정 조절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은 겁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번째 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는 마음 공부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 최종 목적지가 담겨 있거든요. 공자가 말한 경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는 삶. 이게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른의 그릇, 저자 조윤재, 출판사 청림출판, 출간일 2026년 2월 25일입니다. 장르는 자기계발과 인문교양의 경계에 있는 책입니다. 딱딱한 철학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볍게 소비되는 자기계발서도 아닙니다. 고전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마음 수양에 관한 책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도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나는 자신이 부끄러운 분, 동양 고전에 관심은 있지만 혼자 읽기 어려우셨던 분, 그리고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분, 이 책은 한 번에 다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한 주에 한 꼭지씩 천천히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책입니다. 그 일련의 여정이 끝날 때 어떤 내가 되어 있을지, 그게 이 책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말 작은 클릭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즘 마음이 힘든 분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더라고요. 구독은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책 이야기, 마음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